이게 언제 될 거냐 이게 너무나 걱정이고 네. 이번에 보니까 공조본에서 윤 대통령의 일반 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영장을 받아가지고 통신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모커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상 네. 전화를 막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최혜병 사건 때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관련해서 윤석열 개인 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됐으니까 네.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저는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폰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네. 뭔가 이 사건에 부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내용이 증거가 있는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의 영향력도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번 계엄 사태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계엄이라는 것도 사실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고 직무 행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노상원이라는 그 사람이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그렇죠. 네. 민간인이 이 계엄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쏙쏙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다가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뭐 점집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노상원이 군을 동원하고 군 관계자들하고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거는 비선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 전역한 사람부터 불명예 전역한 사람이 현직에 있는 사람 불러서 네. 막 모의하고 수첩에도 내란 계엄 이거 어떻게 할지 적어놨다고 그러고 네. 그럼 너무나 충격적이고 탱크 부대장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 당일에 그렇습니다. 롯데리아에? 그럼 이 계엄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키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그 이거를 짰는데 김용현의 헤드는 어디였을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네. 노상원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노상원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선의 지금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으면 네. 이 비선은 어디와 연결이 될까요? 아하. 그러면 김건희라는 사람과 아하. 연결은 되지 않을까? 노상원의 지금 폰이 확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비선이라는 거는 뭐 국정농단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 국정농단의 중요한 핵심적인 네. 이 범죄 사실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훨씬 더 뭐 내란 나아가서 더 큰 그 범위로 확대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가 뭐 윤석열 하나 구속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 네. 내란부터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국정농단 비리에 대해서 조사 본부가 출범을 하든지 뭐 네. 어쨌든 전체적인 이 비리와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뭐 윤석열 폰뿐만 아니고 김건희 폰 이것도 살펴봐야 우리가 이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큰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자 근데 이거 김건희도 출국 금지해야 된다 김건희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수사기관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특검이 출발해봐야 좀 어떻게 될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조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김건희에 대한 출국 음. 금지를 저희가 뭐 질의했고 네.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는 김건희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그 처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위들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출국 금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국 금지. 그리고 특검이 발족이 되더라도 출범을 하더라도 네. 이 내란과 관련한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또 다른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아마 이게 수사가 되게 광범위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추가적인 수사들이 굉장히 앞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 특히 공수처 이런 데서도 네. 이 수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게 이 햄버거 집에서 뭐 이 롯데리아에서 모여서 회의했다라는 네. 것도 좀 국민들 의아해했는데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점집을 하면서 거기서 이번에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이 윤석열 운이 올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해야 된다, 계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영현 전 장관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희한하게 이번 정권은 주술, 뭐 이제 법사, 뭐 스승, 명태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신기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 정부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정책 결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근데 주술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놓고 보면 네. 풀리는 그게 그거였나 뭐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라 이런 것들도 그렇게 졸속으로 급속하게 이전이 되고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사원 지난번에 관저 감사 관련해서도 특히 그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한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게 뭔가 네. 가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의혹들이 무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은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네.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무속을 언급하는 것이 다들 좀 꺼려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그 언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언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주술이나 아니면은 뭐가 뭐 점쳐서 그렇게 됐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껴맞춰주고 있으니까 네. 오죽하면은 이 계엄을 모의하고 기획하고 계획했다는 이 사람도 점집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국민들이 진짜 지금 너무 많죠. 예. 천공이라든가 뭐 그 외에 명태균 씨도 명태균 씨, 뭐 그렇지 건진 않습니까? 법사도 건진 이번에. 법사와 네. 이번에 나온 노상원 뭐 무슨 보살이라고 하고 아기보살 이 사람들이 예. 누구의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봐야겠네요. 가 그 의심스럽고 그러면 한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검사 시절이 그 제가 이제 검사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검사들의 앞날이 출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무속이라든가 뭐 어쨌든 사주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보여요. 이 그래요? 검사들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되게 심취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게다가 이제 배우자가 그런 상태면은 네. 훨씬 더 그쪽으로도 경도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번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가 문제였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정관이도, 예. 국회보다 먼저 갔어요. 그 병력이. 그건 뭐 놀라운 한두 일이잖아요. 명 간 것도 아니고 진짜 좀 대규모 병력이 아니고 맞습니다. 경찰까지 투입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극우 유튜버를 보고 부정선거에 심취해서 네.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는데 그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21대 총선이요. 2020년. 네. 21대 총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이 새누리당이었나요? 당시에 보수가 이길 거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친윤 검사들이. 네. 그런데 저 결과는 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선거도 부정선거다라는 어쨌든 극우 유튜브를 봤는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후에 이제 대선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22대 총선까지 이렇게 돼서 네. 선관위의 어쨌든 시스템이 부정선거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는데 처음에 감사원을 동원하려고 했고 검찰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군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선관위 직원들 잡아다가 이제 막 복면 씌워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어떻게 묶어가지고 체포해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2대 총선, 21대 총선은 부정선거야. 예. 이렇게 발표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비상계엄 처음에 선포됐을 때 문제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법사위에서 국회 해산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씀이 좀 타당하게 들리는 게 이번에 오늘 이제 보도된 모습을 보면 지난 3월에 조속히 계엄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하고 뭐 김용현 경호처장, 네. 신원식 장관 만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총선 전에
계엄을 해서 네. 확실히 이제 총선을 이기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왜냐하면 총선 들어가면 또 부정선거 될까 봐 이런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년 자유한국당 때 황교안 대표가 있었던 그 시절, 권한대행 그 지나서 황교안 전 총리 당 대표 선출돼서 했을 때도 나중에 부정선거 얘기를 민경욱 전 의원이랑 계속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할까요, 의원님? 그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저는 예. 검사들의 정치에 대해서 아.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신물이 나실 것 같아요. 황교안 그 전 총리도 공안 검사 맞아요. 그분이 검사 출신이죠. 예전에 법무장관 하면서 정당 해산하고 뭐 아. 이랬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의 지금 대표돼서 이제는 부정선거에 지금 뭐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황교안 전 총리 권한대행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굳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국회까지. 그거 국회 그 대여해 준 사람이 정점식 의원이에요. 또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은 검사 네. 출신입니다. 공안 검사이죠. 아.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사까지 이 검사들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사들이 서울대 다 나오고 네. 검사했는 사람들이 법률가들인데 저렇게 부정선거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네. 부정선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민의에 대한 어쨌든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자기만 옳고 예.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지지한 다른 정당,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 뽑은 국민들의 의사에 네. 대해서 무시하면서 이건 부정선거야. 이렇게 그래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네. 매우 한심스러운 결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제 검사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제는. 네. 검사들을 믿지 마십시오. 검사 정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은 검사 출신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렇네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권성동 지도부가. 옆에 지금 따라다니는 박형수 예. 지금 의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 검사들 너무 좋아.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지금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네. 이 내란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네. 이 내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국민들이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보수 정당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하고 다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보들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네. 그것을 검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들이. 그럼 더 이상 검사들의 의사결정이 네. 국민들의 뜻과는 어긋난다. 음.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검사 정치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겠고요.